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investment return,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평생 어떻게 투자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존 버글님의 뱅가드 운용사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이제 골프 하면은 뭐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4포인트 레슨 이렇게 간략하게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드리고, 어제는 프레지던스 데이로 대통령 날이기 때문에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레이 달리오 먼저 시작하죠. 이분도 제가 조금 더 레이 달리오님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투자 수익률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파고들 텐데요. 자, 그분이 네 권의 책을 쓰셨는데, 프린서플, 책 제목 자체가 투자 원칙이에요. 뭐 보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 다음에 Principles for Success, 여기는 굉장히 이제 그림이 많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펌에 가장 크게 성공시킨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머리토커스라고 하는 건데, 훌륭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들이 가장 우대받는 그런 투자 원칙으로, meaningful,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meaningful relationship을 뭘로 달성하느냐, 정말로 어마어마한 transparency를 통해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Number one, believable people를 찾아라.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마시라. Number two, probability of being right이 가장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다. 나의 의견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number three, 이걸 triangulate라고 했는데요, 육체 이탈을 해가지고 나로부터 벗어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너무 쏠리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트라이앵귤레이트 입장에서 바라봐라.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believability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armful emotion, 자, 손실이 났어요. 화내지 마시고. 수익이 났어요. 빌딩 다 살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지 마시라. 먼저 일단 사고 나서 공부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하고 나서 사시라, 매입을 하시라. 자, 항상 최선의 대답을 찾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옳든 그르든 나에게 맞는 베스트 앤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최선의 가능한 선택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믿으라. 자, 아까 제가 트라이앵귤레이트라고 했어요. 나이로부터 육체 이탈을 했고요. 제3자, 믿을 만한 사람의 중간에 서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모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를 내가 선택했는데도 그거를 다시 실패를 인정하고 또 다른 실패로, 똑같은 실패로 가지 않는,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결국은 나를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믿을 만한 점에 무게를 둔 투자 결정과 당신이 믿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자,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believability weight, believability가 가장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글로벌 주식 TV, 자, 게시물에 가시면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뜨고 하네요. 이제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을 쭉쭉쭉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한 글은 제가 유튜브에서, 네, 자, 제가 워드로, 네, 차분하게 준비해 놓은 걸로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존 버글님의 뱅가드 인베스트먼트의 얘기로 가기 위한 건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하는 미국 대형주 S&P 500 지수도 거의 100년 동안에 보면 폭락했어. 40% 폭락해. 물론 지금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네. 3, 40% 빠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는 그죠? 예. S&P 500 지수가 이랬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PER이 미국에 가면 훨씬 더 높게 대우를 받죠. 자,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었다고 하면 지금보다 적어도 1.5배, 2배, 3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쇼크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S&P 500 지수가 이런데 나스닥 지수는 이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자, 빅테크 중심인 나스닥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인트는 랜덤하다. 수익률은 무작위하다. 물론 평균으로 보면 네, 10% 20%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꾸준하지 않다.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닛 헐츠에서는 에셋 클래스별로 100년 동안 30년, 40년, 50년 이게 10년이거든요. 데케이즈예요. 10년 동안 S&P 500 미국 대형주 지수입니다. 스몰캡 러셀 2000 같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월 미국 국채 10년 국채 이게 이제 물론 맨하탄의 지수는 아니겠죠. 근데 부동산 지수 그 다음에 골드 가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별로 10년마다 연 수익률을 이제 이거 annualize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쫙쫙쫙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 자산군은 미국 역사는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6.25 전쟁 이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죠? 우리나라는 자본화되고 서구화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0년 동안의 역사를 자, 비교해보면 첫 번째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는 S&P 500 지수, 미국 대형주 지수, 그 중에서도 M7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몰캡 지수가, 러셀 2000가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에 나누어진 100년 동안에 연 2%를 더 앞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미국 주식이 달릴 때는 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 2020년대는 S&P 500 지수가 스몰캡보다 20년 동안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는 M7, 매그니피컨 7 혹은 S&P 500 지수가 소형주 지수의 수익률을 앞선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 1940년대, 1930년대,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네. 자, 2000년도 때 닷컴 버블 때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1%밖에 못 얻었지만 스몰캡은 연 9%를 얻었습니다. 연간 매년 평균 환산해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S&P 500 지수 대형 지수가 무조건 수익이 좋다?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채권하고 10개월 채권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금리를 내린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3개월 채권이 10개월 채권보다 수익률이 좀 높기는 한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만 누적적으로 100년 동안 보면 10년 국채가, 미국 국채가 3개월 단기 국채보다 1% 매년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4.6%밖에 안 됐었고요. 거의 10년 국채하고 비슷했었습니다. 부동산 지수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잘나가는 탄탄한 미국도 연 인플레이션이 3.2%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 통계니까 컨슈머들이 느끼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더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의 가장 해지라고 하는 골드가
인플레이션의 거의 2배 정도 수익률이 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100년 동안 가장 좋았던 수익률은 스몰캡 지수였고요. 두 번째로 대형주 지수였는데 그 다음으로 골드 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최근에 2020년도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더 좋았기 때문에 금은 훨씬 더 작년 말까지 따지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금의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을 과거에 보여줬던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뱅가드 4포인트 레슨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뱅가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4가지 여기 Personal Finance, 4 Timeless Principl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vesting Success에 의해서 첫 번째, 명확하고 과도하지 않는 투자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 혹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혹은 창업을 해서 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인디비주얼 인베스터에 관한 얘기예요. 첫 2년에는 94%가 적립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6% 정도 비중이 투자 수익률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정도 급여를 모았으면 20% 정도는 투자 수익률, 여전히 80%는 꾸준하게 저축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 드디어 은퇴할 때가 되면 51%가 세이빙 누적이고 원금이겠죠. 나머지 51%, 49%가 투자 수익률로 보는 게 적절하다. 미국은 좀 더 열심히 일하나 봐요. 오래 일하나 봐요. 40년까지 열심히 세이빙을 하면 이 비율은 이제 60%는 투자 적립이고 40%가 투자 원금이다. invest retur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꾸준하게 투자하고 너무 높은 수익률을 처음부터 바라지 마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 레슨은 자, 균형 잡히고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미국의 그 잘 나가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40% 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랬고요. 멀지 않습니다. 1930년도 대공황까지 가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자, 2000년도에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10년 동안 마이너스 1% 수익이 났습니다. 그것도 손절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때까지 기회비용까지 가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6대4, 주식을 60, 채권을 40%로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먼저 지금 자, 이제 네 번째 원칙과 같이 들어오는 건데요. 자, 제가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균형된 밸런스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네 번째 원칙과 같이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게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6대4로 넣었어요. 6대4로 넣지 않았으면 거의 한 30% 고점 대비해서는 연간으로는 뭐 한 20-30%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20%. 자, 채권 60, 이게 이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고요. 스탁이고요. 그 다음에 번드도 채권도 이게 블룸버그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이거를 6대4로 넣은 투자자조차도 2018년도 투자했다가 팬데믹 때 거의 20% 빠집니다. 쫙 스윙이 나다가도. 자, 그런데 이 황색선은 뭐냐 하면요. 쫄았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자 다 팔아서 현금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기서부터 자, 회복했을 때 다시 6대4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원래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로 존 버글님께서 주식과 채권을 젊은 사람들은 5대5, 조금 나이 신 분들은 6대4 정도 하면 퍼머넌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섞은 투자자들도 20% 정도 손실이 나니까 그대로 버티지 못하고 현금을 전부 갖고 있다가 투자 비율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6대4로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거의 한 4년 동안에 마이너스 2%밖에 나지 못합니다. 6대4 포트폴리오를 믿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손절하지 않은 분들은 21% 수익률, 물론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네, 다시 빠졌을 때 물론 더 올라갔습니다. 네, 21%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주식에 몰빵하지 마라. S&P 500 지수도 아무리 S&P 500 지수가 좋다고 하지만 말씀드렸죠. 2000년도에 마이너스 10년 동안 마이너스 1% 났습니다. 네, 1930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손절할 포트폴리오가 아닌 하락하면 버틸 수 있는 미리 주식과 채권 혼합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두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을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원칙이겠죠. 비용을 최소화하라. 지금 이게 수익이 나면 캐피탈 게인 텍스가 생기잖아요. 양도세 우리나라.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거래 자행 트랜잭션 코스트 혹은 세일스 차지스, 익스펜스 레이쇼 이런 것들이 ETF도 생기기 때문에 익스펜스 레이쇼를 적은 ETF를 선택하라. 뱅가드가 히트를 친 게 다른 ETF보다 다른 뮤추얼 펀드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은 IRA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해라. ISA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금 펀드 같은 걸로 활용하라. 이렇게 네 가지 펀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리밸런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했더라도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혹은 채권이 많이 올라가면 6대4가 되지 않고 5대5가 돼버리거나 혹은 3대4 이렇게 막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면 많이 오른 거를 이익 실현해줘서 많이 빠진 채권으로 비중을 넣어서 다시 6대4로 맞춰줘서 다시 흔들려도 이익 실현을 하고 저가 매수를 해주는 리밸런싱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한 4개 원칙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리밸런싱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우상향에 아주 필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